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저희 주챔쇼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메인이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지금부터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많이들 종목 상담 받으셔가지고 추가 매수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저랑 함께 풀어가셨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변동은 있는데 시가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1점 거의 한 2-3% 정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현재도 1.2%대 이렇게 상승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가 뜨고 난 다음에 밀렸습니다. 1%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한 0.45% 정도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고는 0.6%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간 반등이 나갔는데 이 반등이 나간 거는 뭐 옵션 만기일이다라고는 이유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CPI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 전망들이 굉장히 엇갈리게 발표가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고용이 너무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너무 좋으니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실업급여를 좀 많이 받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간다는 건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물가가 잡히나 안 잡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물가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서 거봐 이제는 금리 인상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금리를 이제 좀 내려도 되지 않겠니? 라는 분위기로 지금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지수가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는 약간은 좀 주춤거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주가 아무래도 돈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술주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인하를 한다면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융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주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나스닥은 올라갔고요. 다우존스는 살짝 이렇게 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캐나다라든지 뭐 유럽에서는 또 금리 인하를 먼저 서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나스닥 쪽이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관련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약간 급등이 나오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형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조금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지수는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대형주 쪽으로 주가의 쏠림, 돈의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는 느낌보다는 499대 360으로 하락 종목도 꽤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 올라와 있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갭차가 크게 나진 않고 800대 700으로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오늘 이후로는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3천장이라고 하죠. 3번의 천장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요 3번의 차트 모양이 이렇게 고점을 만들게 된다면은 이 자리는 못 넘어가겠는데라고 하는 실망 매물이 대거 출현할 수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는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는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목요일이다 보니까 내일 금요일과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안에는 이걸 뚫던지 아니면 밀리던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뚫는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지수가 여기 조정을 들어가고 약간 올라가면서 흐지부지했던 시간 동안에 대형주들이 막 갔다기보다는 중소형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고 요즘에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이렇게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테마가 이것저것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 요즘 시기에 가장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이것저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더라.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빙과류라던가
제가 제품 관련주 뭐 이런 쪽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음료 관련주가 막 급등 나오기도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자율주행 테마가 막 갑자기 올라오기도 하고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외면을 했던 기업인데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와서 머리를 들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기다 보니 지수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시장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대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아주 초대형주를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기업의 모멘텀이라던가 가치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지 하는 주가의 위치가 좀 더 중요하지 지수가 우리 매매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웃고 지수가 내려간다고 해서 막 울고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하게 아주 꾸역꾸역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향하고 있는 이 추세 안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상승으로 완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기껏해야 여기서 머무는 정도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머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 종목에 조금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올라오지 않은 굉장히 많은 좋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AI 테마도 분명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죠. 반등 나가려고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만 조금 잘한다면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던 기업 또는 손실이 큰 기업들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그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또는 추가 매수가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안 하고 넘어가면서 지금 제 계좌를 조금 더 복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는요. 발품 팔아라는 것도 아니죠. 전화만 들면 됩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전략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오늘 하루 종일 전화 주면 안 됩니다.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바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기 네. 16만 원에 20%입니다. 16만 원에 20%요? 네네. 이런 매수가가 상당히 애매한 매수가라서 다음번에는 이 차트를 좀 보시고 이런 매수가는 좀 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산다 하더라도 삼성전기를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나쁜 기업은 아닌데 산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박스권이라든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게 다 있거든요. 이 종목 네. 말고도요. 삼성전기 말고도 다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의 거의 기본이에요. 모든 종목이 네.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특히나 올라왔을 때 사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은 얘는 지금 이 16만 원짜리에서부터 올라가기를 힘들어하는 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 16만 원을 못 넘어가고 계속 거기서 빠지고 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16만 원에 사버리면은 사실 넘어가면 수익이 나지만은 이때까지 흐름과 습관과 규칙을 봤을 때 16만 원만 되면 떨어지는데 16만 원에 샀으니까 물리고 싶은 사람밖에 더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음엔 차트를 좀 보고 내가 삼성전기를 꼭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차트를 보고 이 자리는 사지 말자 이거예요. 적어도 네네.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얘가 13만 원대 14만 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가구나. 그러면 내가 이왕 삼성전기를 산다면 16만 원에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13만 원, 14만 원 사는 게 좀 유리하겠구나 생각하고 그 가격을 좀 기다려보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당장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수가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까지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요 종목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려면 16만 원짜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번에 움직임이 사실 고점이 살짝 높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16만 원짜리를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수가 조금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폭락을 한다거나 떨어질 만한 그런 요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기다리시면은 큰 문제 없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떨어지고 있냐 하면은 16만 원만 되면 떨어지는 종목을 그렇게 16만 원 샀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물리는 자리에 샀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빠져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한 13, 4만 원쯤 돼서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16만 원에 이렇게 잘못 사놓고 난 다음에 13, 4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갈 수 있다면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그대로 빠져가지고 계단식 하락으로 저 아래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13, 4만 원에서 반등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나가면 얘는 10만 원대까지라든가 그 이하까지 이렇게 추세상 밀려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괜히 13, 4만 원대에서 반등 나가지도 않았는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거는 13만 굳이 원에. 추가 매수할 이유 없이 13, 4만 원에서 반등이 나가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16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좀 더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 4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가지 않는다면은 장기 투자에도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손실을 낼 바에는 차라리 한 11만 원, 10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16만 원 안 샀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 일단 샀으니까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저는 일단은 10만 원까지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는 기업이라서 추가 매수 대응하면 되니 내려갈 때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손절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마음 AI. 마음 AI고요. 예. 24,500원에 20%입니다. 24,500원에 20%요? 네. 그렇군요. 일단 마음 AI가 이름은 참 좋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AI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참 심금을 울리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음만 울렸지 주가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더군다나 실적도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AI 관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부터 해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요즘에 테마주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제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주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AI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AI 관련주가 이렇게 마음 AI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AI 관련주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거 해가지고 4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네이버입니다. 일단 AI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무래도 AI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가 되겠죠. 네이버만큼이나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KT입니다. KT 같은 경우도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기업이 뭔가 하면 삼성 SDS거든요. 사람들이 삼성 SDS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삼성 SDS는 거 갖고 가면 수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마음 AI 같은 게 급등이 나올 때 삼성 SDS의 주가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잡주라고 하죠. 이렇게 가벼운 종목 또는 소형주 이런 쪽들로 막 사람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AI가 도대체 무슨 테마인지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물려버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I 테마가 끝난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냐면은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AI를 올라왔을 때 매수했다? 이건 이제 물리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물려가지고 손실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당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 올해 들어가가지고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점점 이어져 나가면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럼 회사가 돈이 없으면 부도 나서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상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유상증자의 늪이라든가 그런 어떤 리스크에 놓여진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부터도 한 20, 30%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AI 테마가
당장 내일부터 들어와 주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일부터 들어올지 뭐 한 달 뒤에 들어올지 6개월 뒤에 들어올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AI 테마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서서히 빠져내려가서 거기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은 하락이 좀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을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어쨌든 그건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랑 상관없이 얘는 15,000원 내지 한 1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윗단계에서 버티고 있던 이 자리 22,500원 자리도 밀려가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고 저점 깨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이 하락세가 끝날 때까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도 하면 안 되고 굳이 손실을 내고 나올 필요까지는 없는 테마예요. 유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대응을 해서 나오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굳이 여기서 뭐 내려온다고 해서 손절을 하고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여나 AI 테마가 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22,000원 내지 23,000원쯤에서 타협 보고 그냥 정리하고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고 본전 찾기도 좀 힘들고요. 손실을 좀 각오하면 빛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손실을 좀 각오하고 22,000원 내지 23,000원쯤까지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요. 팔아내시면 되고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12,000원, 15,000원까지 그냥 물려 계시다가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다음번 탈출 노려보자. 대신에 시간은 좀 더 많이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서현 이화요. 뭐라고요? 서현 이화. 서현 이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500원에 10%입니다. 17,500원에 10%면 최근에 매수하셔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네,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자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물론 계획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알고 계셨으면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모르셨다면은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16,6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고 이런 자리는 원래 매매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서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가 맞고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100% 보장된 자리는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알파벳 모양이 N자 모양을 닮았다 해서 N자 반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잘 들어가셨고 수익이 날만한 자리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실적이라던가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서현 이화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테마들이 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던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쪽에 엮여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서현 이화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가 이제 서현이죠. 그래서 서현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서현과 서현이와 둘 다 괜찮은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이제 상승 초입부라고 하는데 상승 초입부에서 이게 위쪽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를 만들어낸다면 슈팅이 나와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막 슈팅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 21,000원 내지 22,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전 세계도 아무도 모를 거고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니까를 맞추려고 하면 그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내가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부터 봐보자. 내가 17,500원에 샀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에서 만족을 할 것인가라는 나의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3, 5, 7에서 3에서 3%대에서 30% 팔거나 5%대에서 50%, 30%또 팔고 7%에서 또 나머지 다 팔으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파는 매매라든지 50, 15 또는 10, 20, 30 또는 10, 15, 20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정해서 매도를 하는 게 보통 기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어디 갈까요가 아니라 내가 수익률을 몇 프로대 팔아낼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할 만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지금이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3번에 걸쳐서 파실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 15 또는 10, 15, 20, 뭐 10, 20, 30, 10, 16, 23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어쨌든 수익률이 날 때마다 그 구간이 되면 내가 중간중간에 팔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정하셔가지고 중간중간 매도하시면 되고요. 3번에 걸쳐서 매도하시든 2번에 걸쳐 매도하시든 4번에 걸쳐 매도하시는 상관없는데 정하셨으면 그거대로 내가 이행을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래요. 내가 10%에 팔려고 했지만 더 갈 것 같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10, 15, 20 팔려고 했다가도 10% 올라오니까 내가 굳이 10% 팔 필요가 있나? 뭐 13%까지 갈 것 같아. 15% 내가 팔면 되지 않을까?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다 보면 끝도 없이 바꾸다 보니까 매도를 못 해요, 그러면. 그래서 수익이 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만족하고 내릴까, 나의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번 매도 기준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조금은 아예 막연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예상해 볼 때는 보통 정고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이라고 하는 이 22,000원대, 23,000원대가 최고 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최고 고지에 팔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최고 고지에 팔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000원을 목표로 본다면은 사실 한 30% 정도대가 수익이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잘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최고 목표율은 30%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 10%, 20%, 30%를 매도하든지 아니면 10%, 16%, 25%를 매도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잘하시고 수익을 잘 내고 나오시는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첨보 좀 한번 알고 싶어서 한번 사도 되는지 어쩌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첨보를 사고 싶다고요? 예, 사고 싶은데 좀 자세한 내막을 몰라가지고요. 저도 자세한 내막 몰라요. 제가 그래서 좀 이게 주식 전문가들한테 잘못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게 주식 전문가들은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고 팔고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지 기업을 분석해갖고 기업에 찾아가가지고 기업을 들여다보고 막 기업이랑 막 연관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첨보라는 기업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첨보가 무슨 기업입니까 하면은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0개가 넘는 기업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입맛에 맞고 자기가 조금 쉬운 종목, 나한테 좀 맞는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는 거지 했던 종목을 또 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정보를 드리기에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첨보라는 기업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첨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첨보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견학을 좀 가고 싶다. 소액 투자자인데 견학 가보고 싶다 하면 일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발품 팔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 이렇게 주식 전문가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첨보가 뭡니까 하면은 글쎄요, 전 첨보를 매매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사볼 생각도 없고 팔 생각도 없어서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지금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거 처음 봐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자님이 가격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정보는 저한테 얻기 힘들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투자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돈을 버냐 못 버냐일 겁니다. 맞습니까? 예. TV 보고 계신가요? TV는 보름을 꺼놨는데요. 보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좋은데 재무제표라는 게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돈을 잘 벌고 있나 못 벌고 있나 보는 건데 첨보 보니까 지금 2021년에 매출액이 2,700억이고 지금 1,900억입니다.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500억이었고요.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적자로 297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돈을 버는 겁니까? 못 버는 겁니까? 못 보는 거. 상식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요? 틀렸나요? 네, 잘못된 거. 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첨보가 무슨 기업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끝난 거예요. 그냥 첨보는 걸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2,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지금 한 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여기서 그냥 이미 걸러버리는 거예요. 물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나쁜 기업도 아니고 흑자 전환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돼서 투자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 차트를 보면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떨어지기만 하고 있지 얘가 옆으로 간다던가 반등이 나갔다거나 올라갔다거나 여러 가지 모양새나 아무것도 없이 내려가고만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1년부터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니까 내려가고만 있겠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사가지고 물론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불구덩이 안에 금덩이가 있으면 내가 손 한번 넣어볼 것 같아요. 화상을 좀 입더라도요. 근데 금덩이가 아니고 오물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막 손 넣어가지고 그 오물 안에 금덩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손 넣어볼 리스크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첨보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투자할 만한 기업이고 이것도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엮여 있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소재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는 갈 수는 있는데 바닥을 잡고 나중에 여기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하락이 빠지고 거품 빠지고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사도 괜찮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딴 종목 봅시다.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종목이 내가 궁금하다 할 때 첨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 HTS 안에서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돈 버는 기업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해서 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매스크랑 비중이요? 18,881은 22%요.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가 매수를 막 하신 건가요? 4월에 사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이거 유상전자 하기 전에 사가지고 주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입던 거된 유상증자 거예요. 받으셨어요? 네네. 일단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약간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를 피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 어려워요. 대기업도 하는 거고 돈 잘 버는 기업도 하는 거고 돈 못 버는 기업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돈을 좀 못 버는 기업들이 하긴 하죠. 그래서 돈 못 버는 기업은 유상증자에 리스크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 이제 뭐 유상증자를 완벽하게 피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저도 뭐 주식 매매하면서 유상증자를 몇 번이나 만나봤는데요. 뭘. 그러니까 어제 샀는데 유상증자 한다 해서 주가가 급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 돈 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해외로 도망가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좋은 데 쓰겠죠. 그죠? 그래도 회사인데 뭐 회사를 운영해서 이렇게 좋은 데 쓰려고 하지 그걸 가지고 뭐 도망가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사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도 좋아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상증자를 한다 하면은 그 구조상 유상증자는 좀 더 싸게 발행이 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요 유상증자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 아닌가요? 무상전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상태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된 케이스고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 그 유상증자도 할 것 같은데요. 이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어쨌든 뭐 나중에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무상증자는 이제 아까 유상증자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본금이 워낙 작다 보니까 45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본을 늘려가지고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주가 부양책으로 좀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 무상증자 주가 부양책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이 기업이 무상증자 효과로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업의 내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OLED 산업이 나쁘진 않은데요. 앞으로 봤을 때 OLED라던가 이런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소재 업종들이 나쁜 건 아닌데 경기 불황을 만나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밀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올라갈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올라왔을 때 좀 팔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좀 아쉬운 거고 네. 지금 당장에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와준다면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그냥 19,000원쯤에서 타협 보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단기 반등 나올 때 분할로 계속 조금씩 팔아서 19,000원부터 한 23,000원까지의 폭을 좀 잡고 그 안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부터 약수익권에서 계속 팔아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10,000원 정도쯤에서는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쯤에서 자리 잡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10,000원쯤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좀 아깝네요. 다른 거 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네네.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저번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올라왔는데 안 팔았죠? 좀 욕심 좀 네, 부려가지고 이번에는 안 한번 팔면 안 됩니다. 기다려본다 해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내 욕심을 내가 주체를 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네네. 뭐 멋진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올라올 때 본전 이번에 올라올 때는 다음번엔 내 욕심을 이겨내고 매도했습니다라고 하는 멋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하는지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일정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일요일만 강연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요.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에 대동서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은 하반기 전략 철저하게 짜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또 강연이 다른 분들은 잡혀있죠. 김영구 멘토님은 저기 청주에서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구에서 또 황민영 멘토님이 잡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SDI를 지금 내려갈 때마다 모아도 될까요? 그래서 39만 원대 매수했다라고 하셨네요. 뭐 매수하셔놓고 모아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전 좀 모르겠습니다. 하기 전에 또 매수해서 모아가도 될까요가 맞지, 사놓고 매수해도 모아가야 될까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질문일까요? 어쨌든 사시기 시작을 한 거고, 모아가도 될까라고 했을 때 뭐 괜찮습니다. 삼성 SDI가 나쁜 기업은 아니고 주가 파동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기 때문에 모아간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내 돈을 갖다가 지금 현금을 전량 매수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중도 50%나 있다 하시니까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어쨌든 배터리 쪽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막 다 줄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한때 올라왔던 주가가 너무 거품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생긴 거지, 그거 외에는 오히려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있다. 대신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정도의 상승이 나오긴 힘듭니다. 이거는 2020년과 2021년의 상승은요, 코로나 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온 돈의 힘으로 끌어올려진 것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와서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SDI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 때는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고,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시대의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거품이 빠지고 더 가는 기업이 있고 더 올라가는 기업이 있으며 내려갔다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품이 좀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내려갔을 때 30만 원대까지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39만 원부터 이렇게 들어가시긴 했지만 주가가 보통은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요,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머무는 구간이 이렇게 한번 나왔죠. 그죠? 주가를 잘 보세요. 내려가는 흐름 다음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머물고 있는 다음에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하락, 2차 하락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모아갈 이유는 없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샀잖아요. 그러니까 샀으면은 이제 모아가도 상관은 없는데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30만 원대 비중을 한 50% 늘려가지고 이제 한 60%대를 들고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만 가져가신다면은 단기적인 파동들이 있죠. 지금 크게 봤을 때는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쌍바닥 그리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상향하면서 65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나 60만 원대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파동이 아니라 올라갔다 빠지는 파동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는 사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적은 비중이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예상과 다르게 반등 없이 50만 원대까지라든가 60만 원대 나오는 반등이 없이 밀리게 된다면은
아쉽지만 반등이 없었나 보다. 그냥 내가 추가 매수해서 원래 계획대로 모아가자라고 해서 30만 원대에 추가 매수 계획을 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나가면 50만 원대부터 그냥 분할 매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중으로만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다시 또 떨어지게 된다면 또 39만 원대 또 매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모아가려고 하는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을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삼성 SDI만 잘 만지셔도 수익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 50%는 무조건 그냥 딱 쥐고 있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TEMC입니다. TMC를 매수를 하셨고요. 26,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30% 비중입니다. 26,600원에 30% 비중이 사실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이 기업도 이제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한때 이렇게 급등을 시켰던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TMC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회사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회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테마인가요 하면은 신규 상장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이게 다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앞에 있던 차트와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가 쌉니다. 앞에 있는 가격과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이 비쌉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짜장면 가격 아시죠? 한 그릇 정도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짜장면 가서 먹으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각각의 짜장면 가격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뭐 싸게는 5,000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싸면은 뭐 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납득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지금까지 짜장면을 내가 먹으러 갔을 때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 때 이 정도 가격 하지 않았나? 국밥 가격은 이 정도 하지 않았나? 삼겹살 가격은 이 정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싸다 싸다를 평가하게 되는데 새로 나오는 제품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새로 나오는 우리가 완전히 처음 보는 외계인 발바닥 요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요리가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로 출시했어요. 외계인 발바닥 요리를 5만 원에 팔면 이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게 제가 말하는 신규 상장주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비싼지 싼지는 시장에서 굴러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고 실적이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자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자리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제가 3년은 기다렸다 사라고 하는 건데 아직 이거는 1년도 안 된, 1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저점 무너지면 안 싸구나라고 생각하고 타협을 보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무너진 자리가 첫 번째는 17,000원짜리가 고비고요. 두 번째가 15,500원짜리가 되는데요. 이 자리들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하락세로 빠지면서 더 깊게 더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거는 지금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줄지 어떻게 생각을 해줄지 기다려줘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서 들고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여기를 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못된 투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지수가 조금 안 좋으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말쯤에 보면 5월 27, 5월 28, 5월 29 올라가잖아요. 저때 지수 보면은 떨어지고 있죠. 5월 27, 5월 28, 5월 29 이렇게 보면 주가가 밀리고 있는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뭐 지수가 좀 밀릴 때 신규 상장주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수가 좀 올라올 땐 또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안 좋을 때 탈출하는 걸로 하고 지수가 만약에 밀리면은 그때 급등이 나와서 탈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실지 말지는 스스로가 결정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안 하면 아래쪽은 많이 밀릴 거니까 추가 매수를 저 아래쪽에서 한다 생각하고 시간을 좀 많이 뺏겨야 될 거고요. 손절을 만약에 17,000원짜리에서 하게 된다면 여기서 손절했지만 반등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벌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기회를 얻어볼지 아니면 기업이 나쁘지 않으니 나는 장기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물려가지고 나중에 뭐 10,000원이 됐든 뭐 5,000원이 됐든 9,000원이 됐든 11,000원이 됐든 뭐 추가 매수를 그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2년, 3년, 4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빵빠레님께서 이거는 잘 선택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손절하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비중이 좀 커서 손실이 좀 많이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17,500원이 조금 아프시다면은 적어도 일단 15,000원이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15,000원 저기는 되게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17,000원짜리까지는 손절 안 해도 그냥 들고 가봐도 괜찮은데 15,000원 무너지면 이건 되게 위험해서 저기 무너질 때는 손절은 다 하지 않더라도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신규 상장주를 사지 마세요. 캠페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신규 상장주 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면은 대응도 어렵고 수익 안 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제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더 네이처 홀딩스 네, 19,833원에 10%예요. 19,000, 네, 그렇군요. 일단 이거는 제가 해드릴 말이 참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더 네이처 홀딩스가 뭐 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슬 들여다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 미키즈 해가지고 패션 업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팔아내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거는 옷이 아니죠, 원래는. 그냥 방송 채널 이름인데 그걸 따와가지고 그걸 관련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쇼핑과 패션 이런 쪽인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실적도 잘 나오고 나쁘진 않은데 홀딩스라는 개념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무슨 홀딩스, 무슨 지주 이런 기업들은요.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는 당분간 한 3, 4년간 상담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움직일 거거든요. 별로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뭐 반등도 없을 거고 뭐 진짜 미적지근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당이 나올 겁니다. 이 더 네이처 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배당을 좀 주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한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뭐 공시로는 2.8%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배당을 줘요. 그래서 매년 그냥 배당을 받는다 생각하고 냅두세요. 묻어놔 버리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응이 안 돼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느려서 너무 느린 종목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 종목에 들어간 돈이 너무 느려가지고 수익도 안 나고 이도저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들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새 현금을 갖다가 여기다 또 더 느려 죽겠는데 여기다 더 넣겠다는 말인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그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더 늘린다기보다는 비중 10%를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배당을 받으시면서 가져가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요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향을 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최소 5년에서 1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답이 없어요.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내 현금이 또 들어가가지고 더 고생하고 더 괴롭고 비중은 많아지게 되고 나는 그냥 더 네이처 홀딩스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비중 늘리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쪽에서 이제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쯤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옆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비중을 더 늘려볼지 아니면 그거 말고 조금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볼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1년 뒤에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MK전자 네, 예, 14,000원이고요. 네. 20% 정도 돼요. 14,000원에 20%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 MK전자가 뭐 좋은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저는 일단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이 거래가 가능하게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2,500개가 되거든요. 예. 그 기업 중에서 안 좋다라고 딱 진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요. 한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놓고 방송에서 이 기업 안 좋습니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요. 진짜 꼽는다면 한 50개 될까? 그거 말고는 다 좋은 기업이에요. 다 열심히 영업하고 계시는 거고 만약에 제가 MK전자 안 좋다고 하면은요. 이 MK전자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이사님 저 엄청 욕할걸요. 지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다 운영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다 열심히 해서 정말 사업을 잘 일구고 있고 잘 키워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걸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좋냐 안 좋냐는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기업을 좋고 나쁜 거 그걸 안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가격을 봐야죠. 가격이 좋은 가격이냐 안 좋은 가격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NK전자는 정말 좋은 기업 맞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이 본딩 와이어 한다잖아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솔더볼 아세요? 전 몰라요. 그냥 반도체. 네, 저도 몰라요. 반도체 부품인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본딩 와이어 및 솔더볼 얼마나 뭐 멋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뭐 멋져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업이익이 줄고 있죠. 이거는 반도체 산업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은 좋은 겁니까? 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돈 벌지 나머지 그 밑에 하청 기업들은 돈 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렇게 기업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올라갈 때 얘가 그렇게까지 못 올라갔고 테마가 형성될 때 최근에 이거 지금 이거 3, 4월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냥 좋다 할 때 사가지고 물려버린 케이스인 겁니다. NK전자가 나쁜 게 아니라 나의 매매 습관이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때 샀기 때문에 조금 빠졌고 힘도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사서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시 가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테마가 살아있다 보니까 아마 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안 좋아서 기다려서 조금 이렇게 물려있는 기간이 길어진 것뿐인 거지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아요. 대신에 올라올 때 남들이 여기 11,000원에 산 사람보다 수익이 덜 나겠죠. 그죠? 네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추매 올라오면은 타이밍은 15,000원쯤 됐을 때 저는 팔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매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끊는 줄 아는데 제가 말하는데 끼어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네. 들어보시면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제 말을 끊는 거지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좀 기억하시면 바라겠습니다. 추가하면서 안 된다 말씀드렸고 네. 반등 나가면은 15,000원쯤에서 매도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다음번에 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인선이 MT하고요. 네, 9,700원에 20%예요. 얼마요? 9,700원에 20%. 아, 9,700원이요? 예. 이거 아깝네. 다 예. 네, 뭐 말씀하세요. 비중이 네, 저거 해도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걸요. 먼저 한번 전화 달라 그러셔가지고요. 네, 예. 안 돼요. 좀 올라왔는데, 좀 안 돼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네. 지금 조금 올라온 거는 시청자님 입장에서 올라온 거고 크게 보세요. 세상도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사람이 좀 크게 보는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코앞에 있는 거 보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보는 게 좋고 꿈도 그렇고 바로 코앞에 내일 뭐 목표를 짜는 것보다는 좀 멀리 원대한 꿈을 꾸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주식 맞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차트를 좀 크게 보셔야 돼요. 바로 코앞만 보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중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을 때 물론 내려와 있는 걸 사는 게 좋은 매매 습관입니다. 근데 네.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 사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내려와서 멈췄을 때 사는 게 좋은 거지 내려가고 있는 중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 좀 기다려라는 거죠. 멈추려면 적어도 시청자님이 오늘 이번에 올라왔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죠? 한 달 정도, 2달 정도. 예.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을 적어도 2번, 3번을 더 봐야 돼요. 쌍바닥, 3바닥, 뭐 4바닥, 5바닥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안 내려가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추가하면서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알았습니다. 되세요? 그래서 제가 외바닥에 예. 속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외바닥 만든 자리가 최근에 6,000원짜리잖아요. 그죠? 예, 여기 맞습니다. 6,000원짜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가면서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더 반등이 나가준다면 저는 여기선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네. 좀 더 지켜봅시다. 인선이 NT도 거품 빠진 종목이라서 좋은 기업인데 거품이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네.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도 훨씬 많이 내려갔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기업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적정 주가는 한 9,000원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사도 되나 지켜보고 사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 바닥 잡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고 혹여나 거래량이 한 500만 주 가량 치면서 올라오는 뭐 어떤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더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 연락을 주셨는데 못 해드려서 아쉽지만 제가 내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나와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또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요일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온라인에서 또는 전화로 상담을 못 하신 분들은요. 또 주말에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